어린 시절의 짝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다면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때때로 아프게 합니다. 강민준, 35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미혼 건축가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낯익은 여자를 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윤지영, 민준 절친 준석의 어머니이자 민준이 고등학생 때부터 19년간 짝사랑해온 그 사람. 51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19년 만에 다시 시작된 금지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놓친 건 순전히 민준의 실수였습니다. 35세 건축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생활은 영 엉망이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미팅? 중요한 일정이었지만 회의가 길어져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탑승 마감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언제죠? 내일 아침 6시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목포까지 버스 타시고 거기서 배 타시면 오늘 밤에 도착 가능합니다. 심야버스 11시 30분에 있어요. 민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한산했습니다. 민준은 목포행 심야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8비 좌석. 복도 쪽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8비 좌석을 찾아가는데 창가 쪽 8호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여자.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실례합니다 하고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윤지영, 절친 준석의 어머니이자 민준이 19년간 짝사랑해온 그 사람. 민준아? 지영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는 19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모님. 민준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민준이 맞네. 어쩜 이렇게 컸어?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51세. 하지만 민준이 고등학생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차분한 화장, 단정한 코트.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모님도 제주도 가세요? 응. 이사 준비하러. 민준이도? 네, 일 때문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8비에 앉았습니다. 지영과 민준은 불과 5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준석이한테 연락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그래. 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버스 안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스 안은 거의 어둠에 가까웠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간간히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말이 더 편해지는 법입니다. 민준아, 건축일은 재미있어? 지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 아직이요. 왜? 여자친구 없어? 없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지영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준석이도 아직 안 했던데. 그렇구나. 대치동. 민준이 고등학생 때 준석네 집에 놀러 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말마다 준석네 집에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때마다 지영은 간식을 만들어주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고1이었던 민주는 그때 지영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짝사랑이었습니다. 35세 유부녀를 16세 고등학생이 좋아한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민준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자주 왔잖아. 네, 기억나요. 그때 민준이랑 준석이 둘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내가 라면 끓여줬지. 지영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모님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과장 좀 그만해. 진짜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오더라. 대학 가면서 바빠져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이상 지영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준석이한테 소식은 들었어. 대학 잘 다닌다고, 건축가 됐다고. 이모님 소식도 준석이한테 들었어요. 뭐? 삼촌, 돌아가셨다고.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응, 1년 전에. 힘드셨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지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로우시죠? 응.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 가려고. 그렇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민준아. 네. 이모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다. 네. 우리 이제 둘 다 어른인데 그냥 이름 불러도 될 것 같아.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영 씨라고 불러.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 친구 엄마라는 관계,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았습니다. 관성 때문에 민준의 몸이 살짝 지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민준은 지영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 19년 전에도 맡았던 그 향기.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년 동안 이모님을 좋아했다고.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네.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날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알았어.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이모님.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넌 고등학생이었고 난 유부녀였으니까. 지영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넌 35살 어른이고 난 51살 과부야.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도 그래? 뭐가요? 나 좋아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19년 동안 지영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죄송해요. 왜 사과해? 친구 엄마를 좋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 내가 아니야. 지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았거든. 내가 나 의식하는 거. 근데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16살짜리 소년이 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 휴게소 들른대. 내릴까? 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그리고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파트 2 9900자. 곧 천안휴게소에 도착하겠습니다. 20분간 정차합니다.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안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지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51세. 하지만 그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은 차분했지만 세련됐습니다. 버스가 천안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내릴까? 네.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1시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화장실 먼저 다녀올게. 네, 저는 담배 한 대 피우고요. 담배 피워? 가끔요. 지영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흡연구역으로 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년 만에 만난 친구 엄마. 아니, 이제는 지영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 민준이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은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담배 맛있어?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도 하나 줘. 이모님도 담배 피우세요? 가끔. 남편 죽고 나서 시작했어. 민주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건넸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지영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이네.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민준아. 네. 솔직히 물어볼게. 네. 너 정말로 19년 동안 나 좋아한 거 맞아? 민주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이모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거야? 네. 지영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나 때문에 인생 낭비하고. 낭비 아니에요. 뭐가 낭비가 아니야. 19년을. 민준이 지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지영 씨를 좋아한 거.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뭐가요? 넌 35살이고
난 51살이야. 16살 차이야. 알아요. 그리고 난 내 친구 엄마야. 준석이가 알면. 준석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민준은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영 씨,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뭐? 19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지영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휴게소 형광등 불빛 아래 35살과 51살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사귀어 보자.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외로워. 그리고 솔직히 민준이 좋아.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굴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준석이한테는 나중에 말하자. 지금은 우리 둘만 알고. 네. 마지막으로. 진짜 후회 안 해? 나 같은 늙은 여자. 민준이 지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영 씨는 늙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지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갈까? 네.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준석이가 알면 어떡하지? 제가 말할게요. 직접. 뭐라고 할까? 처음엔 화낼 거예요. 당연히. 그럼, 그래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지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약속해줘. 네. 준석이랑 싸우지 마. 절대로. 알겠어요. 준석이가 반대해도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9년 전에도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그때는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았습니다. 버스 출발한대. 가야겠다. 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잡혀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천천히 가자. 네.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네. 준석이는 나중에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시 8호와 8B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춥지 않아? 지영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잠깐만. 지영은 선반에서 작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거 덮어. 이모님 거잖아요. 같이 덮으면 되지. 지영이 담요를 펼쳐 두 사람의 무릎을 함께 덮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19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영 씨, 응? 이거 꿈 아니죠? 꿈이면 좋겠어? 아니요, 꿈이면 안 돼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네. 오늘 버스 타기 전에 준석이한테 전화 왔었어. 준석이가요? 응,
민준이 제주도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나도 제주도 가는데 혹시 같은 비행기 타나 했어.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비행기 시간 확인하신 거예요? 지영이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응, 근데 내가 안 탔더라. 죄송해요. 늦어서.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네. 비행기 탔으면 옆자리 아니었을 거잖아. 근데 버스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 씨,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 지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준석이 통화하면서 민준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궁금했어.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저도요. 준석이한테 이모님 이야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상할까봐 못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기대도 돼? 네. 어깨에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연하죠. 지영은 천천히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민준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편해? 응, 너무 편해. 19년 만에 이러는 건데. 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네, 1년 만이야.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 느껴본 게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지영이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네. 여자친구 사귀어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왜? 제 마음속엔 항상 지영 씨가 있었으니까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나를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었습니다. 민준과 지영만 깨어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뭐든지요. 왜 결혼 안 했어? 진짜 이유.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여자친구를 사귀면 항상 지영 씨와 비교하게 됐어요. 나랑? 네. 웃는 모습, 말투, 손짓 하나까지. 지영 씨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19년 동안? 네. 19년 동안. 지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물어볼게. 네. 진짜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네. 16살 때 좋아했던 감정이랑 같아? 아니요. 더 커요. 왜? 그땐 짝사랑이었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었고. 근데 지금은 지영 씨도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지영 씨의 바보예요.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네. 나도 무서워. 뭐가요? 이 감정이 너무 빨리 커지는 것 같아서. 민준도 그랬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 천천히 가요.
그래야 하는데 잘 될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니까. 지영이 민준의 어깨에 더 기댔습니다. 민준아. 네. 준석이한테는 언제 말할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직접. 어떻게?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마음을. 준석이가 뭐라고 할까? 처음엔 화낼 거예요. 당연히. 그럼, 그래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지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약속해줘. 네. 준석이랑 절대 싸우지 마. 알겠어요. 준석이가 반대해도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네. 제주도 가면 연락해 줄 거지? 당연하죠. 매일 할게요. 매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계속 할게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그러다 준석이가 알아채면 어떡해? 조심할게요. 민준아. 네. 나 51살이야. 알아요. 너랑 16살 차이야.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민주는 지영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지영 씨,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쉽지 않아. 제가 있잖아요. 같이 견디면 돼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뭐가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려고 해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두 사람만의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목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야 할 곳,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이 버스가 안 멈췄으면 좋겠어. 저도요. 계속 달렸으면 좋겠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민주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영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매 순간을.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멋진 말만 해? 지영 씨한테만 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곧 목포 종합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이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너무 빨랐습니다. 벌써네. 지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벌써예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조명이 켜졌습니다. 새벽 6시,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내리기 싫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1세와 35세. 친구 엄마와 친구 아들. 금지된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지영 씨 연락할 거죠? 당연하지. 너야말로 바빠서 연락 안 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요. 매일 할게요. 매일? 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계속 할게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그러다 배터리 다 닳겠다. 충전하면 되죠. 버스가 목포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지영도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네. 제주도 가면 정말 올 거야? 당연하죠. 다음 주 주말에 갈게요.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지영 씨 보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나를 좋아해줘서. 민주는 지영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지영 씨, 지금 안 와도 돼요? 여기서? 네. 잠깐만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지영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체온, 심장소리, 숨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민준아, 내려야 해. 알아요. 근데 못 가겠어요. 가야지. 우리 제주도에서 만나자. 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응. 토요일에. 문자할게요. 나도.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목포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아, 배는 몇 시에 타? 80에요. 이모. 지영 씨는? 나도 80. 그럼. 응. 같은 배 타는 거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운명 같았습니다. 그럼 커피 마시러 갈까요? 좋아. 두 사람은 터미널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오늘 밤 정말 꿈 같았어. 저도요. 19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네. 운명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지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약속해줘. 뭐든지요. 후회하지 마. 뭐요? 나 같은 여자 좋아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정말? 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 지영 씨 같은 멋진 여자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 탑승 시간이야. 가자. 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트 4 9900자 마이너스 최종화 에필로그. 항구로 향하는 길,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배에서도 옆자리 앉을까? 그러고 싶지만. 알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제주도 도착하면 바로 만나요. 응. 꼭. 배에 탔습니다. 민주는 2층 어구역, 지영은 2층 B구역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목포항이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이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민준.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마. 나도 보고 있어. 지영. 민주는 고개를 들어 B구역을 봤습니다. 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두 사람의 사랑이. 제주도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하선했습니다.
지영을 찾으려고 항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영이 손을 흔들며 걷고 있었습니다. 5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민준도 걸어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겨우 몇 시간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영 씨, 집 맡길 곳 있어요? 응. 동생 집에. 그럼 거기 다녀오고 점심 먹어요. 좋아.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제주 시내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둘이 여행 오셨어요? 순간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네. 여행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들이신가 봐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머니라니.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나온 말이. 괜찮아요. 오히려 좋네요. 좋다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영 동생 집에 짐을 맡기고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민준이가 골라줘. 그럼 해물찜 어때요? 좋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요? 지영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나는 사람 없는 곳이 좋아. 왜요? 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민준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해안도로 드라이브 할까요? 좋아. 렌터카 빌리자.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민준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영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쪽 해안으로 가자. 일몰 보러. 알겠어요.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민준아. 네. 손 잡아도 돼? 당연하죠. 지영이 민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영 씨. 응? 행복해요. 나도.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꿈 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달렸습니다. 사람 없는 해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릴까요? 응.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아. 네. 여기선 손 잡아도 되지? 당연하죠. 아무도 없는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저기 봐. 돌탑. 쌓으러 갈까요? 응. 두 사람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지영이 돌 하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도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 오래오래 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완성된 돌탑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지영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전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51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당연해. 제게는 당연해요. 민준은 지영을 더 꽉 안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네. 해질 때까지 여기 있자. 네. 그러죠.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일몰을 기다렸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을 느끼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해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저도요. 19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 씨, 민주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봐주면 안 될까요? 지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영 씨를 준석이 엄마로, 친구 엄마로 보지 말고 그냥 한 여자로 봐도 될까요? 민준아, 저한테 지영 씨는 이제 친구 엄마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예요. 지영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그런 말하면 사실이에요. 진심이에요. 지영이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도 그래. 너를 준석이 친구로 보지 않아. 한 남자로 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 아래 35살과 51살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해요. 뭐? 연애. 제대로. 준석이가 알면 어떡해? 천천히 알려주면 돼요. 일단 우리부터 시작해요. 민준아, 나 51살이야. 알아요. 너 35살이야. 16살 차이야.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상관없어요. 내 미래가. 민준이 지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영 씨, 제 미래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미래에 지영 씨가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여자로 괜찮아? 지영 씨,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화낼 거예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안 할게. 약속? 응. 약속? 민주는 지영을 안았습니다.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준석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받으세요. 응.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준석아. 엄마야. 응. 제주도 왔어. 이사 준비하려고. 민준이?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민준이도 제주도 와 있어. 일 때문에. 아니야. 아직 못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았어.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뭐가요? 거짓말해서. 괜찮아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응.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매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그리고 3개월 전 드디어 민준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나 내 엄마 좋아해. 예상대로 준석은 화를 냈습니다. 한 달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석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영과 민주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 16살.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나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감정을 숨겨두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당신 인생의 주인은 결국 당신이라고. 19년을 기다렸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35세가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민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하니까요. 51세든 35세든 16살 차이가 나든 친구 엄마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행복한가입니다. 심야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인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심야 고속버스에서 만난 친구 엄마 끝.